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휴대폰을 확인하던 그 순간, 당신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당신의 등비를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뭔가 오해한 걸 거야. 우리는 그렇게 가장 아픈 진실 앞에서 오히려 눈을 감으려 합니다. 오늘 함께 펼쳐볼 책은 바로 그 순간의 마음을 정면으로 다룬 책입니다. 제니퍼 프리드와 파멜라 비렐이 함께 쓴 맴되어 더 이상 너의 배신에 눈 감지 않기로 했다. 원제는 Blind to Betrayal, 직역하면 배신에 눈먼다는 뜻입니다. 제목부터 우리에게 묻고 있죠. 당신은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고 있습니까? 먼저 이 책을 쓴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니퍼 프리드는 배신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학문의 세계에 처음 들여온 연구자입니다. 그녀는 평생에 걸쳐 하나의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눈앞에 배신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가? 함께 책을 쓴 파멜라 비렐은 오랜 세월 상담실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마주해온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사람이 단지 이론만으로 책을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은 배신의 이야기까지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문장에는 연구자의 냉철함과 상처를 아는 사람의 온기가 함께 흐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이 책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개념, 바로 배신의 눈감기, 영어로 Betrayal Blindness입니다. 배신의 눈감기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배신을 당하고도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분명히 봤는데 못 본 척, 분명히 알았는데 모르는 척. 잘못은 차라리 내게 있는 거라고 돌리고 괜히 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며 침묵하고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라며 넘겨버리는 것. 저자들은 이 모든 반응을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눈감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행동을 두고 설마 그럴 리 없어 라고 애써 마음을 다독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통찰이 등장합니다. 저자들은 말합니다. 배신 그 자체보다 그 배신에 눈을 감는 행동이 우리를 더 깊이 망가뜨린다고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을 감는 건 나를 보호하려는 행동인데 그게 오히려 나를 무너뜨린다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사실은 알고 있잖아 라는 목소리가 울립니다. 그 분열이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우울과 불안이 스며들고 결국엔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상처를 덮으려던 행동이 상처를 곪게 만든 것이죠. 마치 상처에 반창고만 붙인 채 안을 들여다보지 않다가 그 안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눈을 감을까요? 저자들은 그 핵심에 의존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속였다면 우리는 그냥 화를 내고 등을 돌리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 배우자, 가장 친한 친구, 내가 몸담은 회사처럼 내 생존과 안전을 기대고 있는 상대일 때는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자신을 학대하는 부모라 해도 그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 배신을 없던 일로 만듭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내 삶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
우리는 진실보다 관계를 택합니다. 그래서 의존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눈을 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사람의 배신일수록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자들은 이 눈 감기가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 유의지 있죠.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본능형 눈 감기. 위험을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입니다. 둘째, 권력형 눈 감기. 상대가 나보다 강한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우리는 침묵을 택합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함 앞에서 입을 다무는 모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스톡홀름형. 놀랍게도 가해자에게 오히려 애착과 연민을 느끼는 경우죠. 넷째, 포로형.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그저 순응해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생존형.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해 진실을 마주할 여력조차 없어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들을 들으면서 혹시 짚이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이 중 하나쯤은 경험합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눈을 감았던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관계를 그만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배신은 결코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배신에는 언제나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목격자가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지켜보면서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 그 침묵하는 동료 역시 배신에 눈을 감는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경고합니다. 목격자가 눈을 감으면 부당함은 멈추지 않고 반복된다고요. 한 사람의 눈 감기가 결국 조직 전체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다친 눈을 어떻게 다시 뜰 수 있는가? 저자들이 건네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두 단어로 요약되죠. 아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경고합니다. 목격자가 눈을 감으면 부당함은 멈추지 않고 반복된다고요. 한 사람의 눈 감기가 결국 조직 전체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다친 눈을 어떻게 다시 뜰 수 있는가? 저자들이 건네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두 단어로 요약되죠. 아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먼저 아는 것입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스스로 똑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배신당했다. 이 한 문장을 자신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순간 닫혀있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외면은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두지만 인정은 우리를 다음 발걸음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열쇠, 말하는 것. 혼자 마음속에서 삼키면 진실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자들은 그 진실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입 밖으로 꺼내라고 말합니다. 친구든 상담자든 가족이든 말이 되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덜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책의 가장 빛나는 메시지에 닿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는 것. 눈을 감는 대신 똑바로 마주할 때 배신의 경험은 나를 무너뜨리는 상처가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통찰로 바뀐다는 것. 잘못은 잘못한 사람에게 당당히 물을 수 있게 되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에는 맞설 힘이 생깁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나도 내 주변도 바뀌지 않습니다. 눈을 뜨는 용기가 비로소 변화를 만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책은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분명 두렵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은 채 평생 어둠 속에 있는 것보다는 한 번 아프더라도 눈을 뜨고 빛 속으로 걸어 나오는 편이 낫습니다. 당신이 겪은 배신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 상처를 통찰로 바꿀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만약 누군가의 배신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 작은 두 걸음이 다시 당신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책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